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청신호 켜졌다. 소송 이겨내고 속도 낸다.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행정절차 중단 처분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취소를 결정, 조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집값도 급등 조짐을 보이며 재건축 기대감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갈등으로 지연되던 사업이 법원의 결정으로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업계에서는 은마는 갈등이 마무리되며 투자 매력도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보, 이제는 클릭 한 번에. 경기도 온누리 시스템 본격 가동. 경기도가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예산, 회계 등 민감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하며 정보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추정 분담금 조회 기능도 탑재되어 초기 단계부터 소유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그동안 조합별로 비공식 채널, 단톡방, 밴드 등로 흩어져 있던 정보가 공식 시스템에서 일괄 공개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같은 서울인데 왜 이래? 입지 따라 갈린 경매 성적표. 서울 아파트 평균 매각가율이 96.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 경매의 60%는 유찰될 정도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등 입지와 조건이 좋은 지역은 감정가를 넘는 낙찰 사례도 있었지만 용산구 14.8%, 중구 33.3%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유찰률이 높아 수요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강남구는 낙찰률 66.7%, 성동구는 60%, 반면 강북구는 33.3%에 그쳐 지역에 따라 경매 시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수요자 중심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얼어붙었다. 거래액 80% 급감한 이유는? 2025년 1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이 2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2% 감소,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수요 부진, 시세 차익 기대감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매매지수도 196.3으로 급락, 2022년 3분기 254.1,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대출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수익성보다 시세 차익 중심으로 접근해왔기 때문에 시장의 매력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단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 및 금리 안정 여부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가격에 다시 팔렸다. 호텔 시장 K콘텐츠 효과로 불붙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콘텐츠 인기로 호텔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부산의 중저가 호텔도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5년 호텔 거래 총액은 2조 3천억 원 예상, 전년 대비 41%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 부산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투자 수요가 확산, 외국계 자본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광안리의 한 2성급 호텔은 코로나 이전 가격인 약 120억 원에 거래, 침체됐던 호텔 시장이 뚜렷하게 반등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올해 1,850만 명 예상되는 등 관광 수요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호텔 투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라스테이, 티마크 명동, L7 호텔 등 주요 호텔이 외국계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호텔 리노베이션 및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앞두고 마통 대란. 사흘 만에 4천억 늘었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앞두고 가계가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6월 초 기준 39조 3,260억 원으로 4월보다 약 4천억 원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도 5대 은행 기준으로 5월 말 대비 1조 2천억 원 증가, 규제 전 한도 선점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카드사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마통은 심사 없이 쉽게 개설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풍선 효과로 인해 규제 강화 전에는 대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으며 6조 원 이상 증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핵심 입지 리버센트 푸르지오 6월 분양. 교통, 교육 다 갖췄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영등포 5가 일대에서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분양합니다. 총 659가구 중 175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접, 1호선 KTX 영등포역과도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타임스퀘어, 이대목동병원, 영등포시장 등 생활, 교육, 의료 인프라도 풍부하여 수요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로 구성된 이 단지는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평형을 갖추고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4천 가구 규모 영등포 뉴타운의 중심 입지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1만 가구 동탄 2의 새 단지 공급. 서희건설, 공공분양 4,737가구 착공. 서희건설이 LH 발주 사업으로 화성동탄 이신도시에 총 4,737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공사를 맡아 이달 착공 예정입니다. 이번에 짓는 시 27블록은 총 8개 동, 563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구성, 오피스텔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GTX-A 노선과 동탄 트램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주변의 수원 망포역, 화성 병점역 등 생활 기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입찰가 기준 약 1,5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며 서희건설은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인정받아 낙찰되었습니다. 서희건설은 기존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6.5%. 왜 올랐을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6.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기준. 마포구 113.7%, 성동구 108.5%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감정가를 넘는 낙찰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경매 낙찰률은 40%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수요자는 입지와 조건을 따져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투자 심리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낙찰가율이 높다고 해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 이후 권리관계, 거주 여부, 명도 문제 등 리스크 요소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1조 수주전 불붙었다. 용산정비창 두고 포스코 vs HDC 한강뷰 전쟁.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포스코건설과 HDC 현산이 나란히 홍보관을 개관,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한강 프리미엄, 보장, AI 체험관과 오디오룸까지 설치하며 감성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HDC 현산은 더 라인 330을 단지명으로 내세우며 디자인, 조망, 연결성 중심의 고급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건설사 모두 조합원에게 한강 조망과 고급 주거 환경을 약속하며 전면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하 6층 지상 38층, 총 7,777가구 규모의 대단지 프로젝트로 용산 한강변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 집값 더 오를까? 막차 수요 몰린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8,810건으로 감소, 작년 동기 대비 약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대출 규제 시행, 7월 예정을 앞둔 막차 수요가 매물을 흡수, 실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규제 완화 등에 따라 공급보다 수요 쏠림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의 전용 84평방미터가 22억 원의 신고가로 거래되며 상승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지금의 매물 감소는 수요보다 공급 부족 우려가 더 크다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DSR 3단계 시행으로 하반기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거래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이자만 168만 원 줄었다. 대출 갈아타기 2년 성적표 공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2년간 약 34만 명이 대출을 이전, 총 18조 3,803억 원의 대출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갈아타기가 이뤄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8조 5,650억 원이며 신용대출과 전세대출도 활발히 이동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이자 절감액은 168만 원으로 금리 인하와 비교 플랫폼 활성화가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갈아타기 후 금리는 평균 1.51%포인트 낮아졌고 주담대 갈아타기 이용자만 해도 274만 원 이상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용대출도 평균 61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출 비교, 이동이 가능한 플랫폼은 세계 최초의 한국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민 위한 대출은 줄고 보증만 늘었다. 은행, 문턱에 막힌 저신용자들. 서민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이 10년 전 10% 현재 1%대로 급감,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57%까지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은 담보, 보증이 있는 대출만 취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은 회피하고 있어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오히려 서민금융을 압박하고 자금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몰리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기사에 따르면 1년 새 금리 높은 신용대출은 크게 줄고 정책금융 의존도는 커지고 있지만 실질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중, 저신용자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전성 위주의 금융감독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출 환경은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금융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